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언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보통 여드름이라고 하면 얼굴에 나는 여드름을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잘 알고 보면은 등이나 가슴 부위처럼 몸 부위에도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해율 한의원에도 이 몸 부위에 발생하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몸에 발생하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모낭염도 상당히 그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번에는 이 몸에 발생하는 여드름 그리고 이 모낭염의 차이, 각각의 경우 이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집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원장님,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것은 뭔가 익숙한데 몸 여드름이 발생하는 것에는 좀 드물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왜 몸에 갑자기 이제 여드름이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답도 이 여드름 그리고 모낭염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몸에 발생하는 여드름은 얼굴에 발생하는 여드름하고 그 원인이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여드름은 피지를 재료로 해서 발생하는 이 증상이다 보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등 혹은 가슴 부위에도 얼마든지 피지 분비는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를테면 좀 과도한 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각질층 자체가 조금 손상이 된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는 몸에 발생하는 여드름도 얼굴에 발생하는 여드름 못지않게 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피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에 발생하는 이 모낭염의 경우는 등 부분도 그렇고 가슴 상단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여차하면 팔 부위도 그렇고요. 엉덩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이 모낭이 어쨌든 발달을 해 있거든요. 세균성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다 보니까는 세균이 지저분해서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을 수 있고, 큰 수술을 하셨다거나 그로 인해서 항생제 투여가 과다했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도 이 회복 단계에서 모낭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경우 이 모낭염은 기본적으로 면역력 약화 그리고 이 각질층 약화로 인해서 세균이 활성화되기 쉬운 환경이 되어 있다 보면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몸의 피부, 특히 이제 등의 경우가 더 그렇기는 한데요. 얼굴 부위 피부에 비해서 두껍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염증이 생겼다 없어지는 과정에서 패이는 흉터,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변형을 잘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무언가 올라오고 나서 이 색소의 침착, 말 그대로 표면에 남게 되는 어떤 착색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색소 침착은 햇빛을 받아야 생기는 게 아닌가요?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 색소 침착이 더 잘 일어날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색소 침착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햇빛이 더 잘 들어가는 부위에 더 잘 생기게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등 혹은 이제 가슴 상단 혹은 팔 부위처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피부가 두꺼운 부분은 밀리거나 꼬집히거나 긁히거나 이런 형태로 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이 딱지가 훨씬 더 두껍게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 표면 자체의 변색을 유도하는 그 바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햇빛을 좀 덜 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피부의 타입 자체가, 그 부위의 형태 자체가 색소 침착을 워낙에 잘 유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2차적으로 색소 침착이 잘 발생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굴은 사실 뭐가 나면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 차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는 반면에, 등이나 가슴 부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를테면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아프다 하고 봤는데 이제 뭔가 올라왔는데 이게 터져 있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세게 이렇게 러빙을 하셨다든지 스크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딱지가 떨어지거나 쓸리거나 해요. 그러면 이게 대번 색소 침착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몸에 발생하는 여드름 그리고 모낭염에 이제 대해서 그 차이를 간략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드름의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피지 분비로 인한 증상이다 보니까 보통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조금 이른 시기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재료가 될 수 있는 비염증성의 면포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요. 일정 공간 안에 쫙 깔린 듯하게 이 비염증성의 좁쌀 여드름 형태, 면포가 많이 분포를 해 있고, 그것들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군데군데에서 변해 있는, 말 그대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드름의 경우, 이제 몸에 발생하는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등에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가슴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 역삼각형의 형태를 떠올리시면은 제일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등의 경우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등을 그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역삼각형의 모양, 그러니까 어깨 부분부터 등 중앙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역삼각형의 형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자잘한 형태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의 형태가 공존하게 되는 이런 패턴을 띠게 되고요. 가슴의 경우도 그래요. 이 쇄골 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분부터 이 가슴 중앙에 해당하는 요런 형태의 어떤 역삼각형을 생각하시면은 그 부위 안에서의 발생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낭염의 경우는 이 연령대는 사실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0대 중후반에서부터 이를테면 30대 혹은 드물지 않게 늦게는 40대까지도 잘 발생하는 형태를 보이고요. 부위를 옮겨가면서 차례차례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퍼지듯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옮겨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건가요? 뭐 아주 크게 뭐 이를테면은 내가 이 증상을 갖고 있으면 남들한테 이게 막 다 전염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까지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균이 특별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균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상태, 내 면역 기능의 어떤 상태가 많이 낮아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그 피부의 상태가 이 세균을 너무 온전하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전염성이라는 게 뭐 이제 대인 간의 어떤 전염성을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내 몸에 한번 이 증상이 발생해 있으면은 그 주변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균성의 어떤 증상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그 범위를 넓혀 나가듯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몸 부위에 발생하는 이제 각종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몸에 발생하는 여드름이나 이 모낭염의 경우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소위 제가 표현하는 이 비중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증상을 딱 봤을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이를테면 여드름이든지 모낭염이든지 그 염증, 그 증상의 강한 정도, 그 비중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전부터 무언가 생겼다 없어졌다 함으로써 이제 남게 되는 그 어떤 자국으로서의 비중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비중 중에 어떤 부분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행스럽게 몸 부위의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자국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색소 침착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저희 해일 한의원의 새살 약초침이라는 치료 과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초를 이제 가공해서 만들어낸 아주 고운 파우더 형태의 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피부에 쭉 도포를 해주는, 이제 말 그대로 침을 맞는다가 아니라 뭔가 때를 미는 듯한 이 러빙의 과정으로서 이 미세한 약초침들을 피부 안에 침투를 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각질 탈락, 탈각을 유도해서 입혀져 있는 색의 형태가 탈락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 본래의 피부색이 일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색소 침착의 비중이 높은 경우, 그리고 무언가 제거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시술 때건 재생관리 때건 제가 직접 압출을 진행을 하면서 그 현재 발생해 있는 부분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약초침이 들어가면서는 색소 침착에 대한 완화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치료의 과정을 삼고 있고요. 드물지 않게 내원을 처음 하셨을 때 이 현재 발생 중인 그 염증의 양상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어요. 여드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낭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강한 염증 양상을 동반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새살 약초침이 아무리 좋고 안정적인 시술이라 할지라도 이 염증이 이 왕성하게 발생하고 있을 때 바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짧게라도 이 염증 혹은 이제 여드름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삼아서 염증에 관련한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판단 하에 새살 약초침 시술을 그때부터 진행해서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몸 여드름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럼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드름 자체는 피지 분비를 동반하는 그런 증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샤워를 조금은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세게 뭐 이렇게 밀듯이 샤워를 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부드럽게 러빙해 주시면서 충분하게 생활하신 이후에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는 생활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된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씻겨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고 부드럽게 샤워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샤워를 하면서 몸 여드름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닥터지에서 나오는 레드 블레미쉬 바디워시라는 제품이 있어요. 어느 증상에 어느 제품이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뭐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몸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에 집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디워시로서는 사용을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등 부위는 혼자 깨끗하게 이제 좀 씻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은 따로 없나요? 뭐 이게 되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기는 한데, 뭐 손이 닿는 대로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씻어주시면 되겠지만, 이게 사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얼굴처럼 손이 되게 잘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자가 관리가 너무 과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너무 이를테면 구석구석 너무 과하게, 너무 이를테면 자극이 세게, 이게 하나 보이니까 이거를 다 없애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서 좀 자극이 중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몸의 경우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가장 뭐 좀 일반적인 뭐 샤워나 보습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경우는 정말 꼼꼼하지 않아도 된다, 손이 막 다 닿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도 한 번씩 꼭 지나가는 정도로, 내 손이 닿는 정도로는 휙휙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씻어내시는 과정은 아무래도 뭐 이를테면 샤워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조금은 더 긴 타입의 어떤 이 닦아내시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도 충분히 닿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닿게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닦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자극이 너무 과하지 않게, 세지 않거나 중복되지 않거나 하면은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발라주시는 정도로 하시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뭐 누가 발라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각질 제거의 경우는 과도하지 않게 2-3주 정도의 1회씩은 가볍게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면 사실 예민하게 만들어서 더 트러블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내지 3주 정도의 1회 정도는 스크럽을 가볍게 해주시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 이후에는 물기를 닦아내고 꼭 가벼운 보습제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보습제 혼자 바를 때 네. 꼭 그 손이 안 닿는 그 가운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을 안 바르면 가렵기는 해요. 근데 네. 그거 내비로 둬도 되나요? 유연성이 안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글쎄요, 잘하면은 그 정도는 닿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그때는 뭐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을 청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가지고요. 네. 여드름한 이사. 몸에 발생하는 모낭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질층 약화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디워시라든지 뭐 그 이후에 뭐 뿌려주신다는 뭐 미스트나 뭐 로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뭐 여드름에 좋다라든지 뭐 지성용 피부에 좋다라든지, 모낭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는 그런 제품들의 사용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좀 순하고 보습력이 강한 이런 제품들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낭염에 있어서 사실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저희 헤유라니원의 진결유넥 그리고 생윤크림이라는 보습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보습제의 경우는 사실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대한 보호막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보습제를 써야 하실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논외로 또 이제 저희 원외에서는 세타필에서 나오는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같은 경우도 이 몸 부위에 그냥 조금은 더 좀 러프하게 이렇게 뭐 발라주시기는 아주 모낭염에 있어서 또 좋은 제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한의원 그 네. 화장품의 경우에는 네. 이게 어디서 구매 가능해요? 일단은 뭐 원내 내원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진결 유넥이나 뭐 생윤 크림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약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이제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이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품만 구매하러 방문해도 되나요? 네, 그러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홈케어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구매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방금 언급한 이 두 가지 보습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편하게 내원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한 이사. 지금까지 몸에 발생하는 여드름, 혹은 몸에 발생하는 모낭염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